번째 발표는 저희 법인 김문주 변호사가 협력업체 내지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 이행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겠으니 실시간 질문은 역시 아래 Q&A 창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협력업체 내지 하도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 이행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김문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형 건설사에서 10여 년 법무팀장과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주재하고 계시다시피 다음 주재하시다시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언론에 알려진 중대산업재해 사건이 3건이 있는데요. 먼저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로서 석재 채취하기 위한 구멍 뚫기 작업 중에 소사가 붕괴돼서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어서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공사 현장 추락 사고는 승강기 설치 작업 중에 와이어가 풀려서 승강기가 추락해서 승강기 제조가 협력업체 근로자가 역시 사망한 사건이고, 여수 산단 폭발 사고의 경우에는 여천 NCG 공장의 열교환기가 시험 가동 중 폭발 사고가 나서 원청업체 작업 관리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많이 사망하고 부상한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중대 산업재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망 부상이 필연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중대재해법은 아시다시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을 해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 처벌을 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한 의무사항을 다했다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중대재해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할 내용으로는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중대재해법상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한 이행 조치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행 조치를 실행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3년 경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2년 1월 27일 지금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거 기대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다음. 중대재해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차이를 간략히 살펴보게 되면, 한마디로 중대재해법이 산업법보다 보호 대상 범위와 처벌에 있어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명시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인의 사업장인 경우 요건을 충족 시에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나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도급인과 근로관계를 이에 대해서 중대재해법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포괄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에 대해서 위험 방지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도급 용역 위탁 등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면 보호 의무가 있다는 점이 산안법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도급 용역 위탁의 노무 제공 형태뿐만 아니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제3의 근로자나 특수 형태 종사자에 대해 가지고 중대재해법의 경우에는 보호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닌 모든 관계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4조의 규정인데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들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를 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나 위험 방지를 위해서 그 사업이나 사업장의 특성이나 규모를 고려해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향후 법원이나 검찰 등을 통해서 이제 실무가 직접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는 것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아직 그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사업 목적을 가지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해서 결정을 총괄해서 행사하는 경우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석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고, 우리 대법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 산안법상 그 산재 예방 조치 취해야 할 사업주 해당 여부에 대한 판시에서 사업의 전체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를 실질적 지배 운영이라는 취지로 판시를 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단계별 수급인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 5조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규정인데요. 이걸 보면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사업주 등이 그 시설, 장소,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으면 제3의 종사자에 대해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의 경우와 달리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를 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시설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물론 역시 판례가 축적돼야 되겠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사업주의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관련 시설이나 설비, 장소 등에 대해 소유권, 임차권 등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해서 위험에 대한 통제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사업장 밖에 있는 안전 시설이나 설비 같은 경우에도 수급인이 마음대로 자기가 해체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력을 해야지만이 그런 작업이 가능할 경우는 그건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도급인이 위험에 대한 통제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수급인이 필요시 임의로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도급인의 지배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해석이 이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조와 5조에 있어서 종사자나 제3자의 종사자 해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러 견해가 갈리고 있고 통일된 입장이 확립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실무적 입장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5조의 다음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조치의 내용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업주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단순히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거기에 그치지 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전반을 운영하고 경영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의무이행 구체적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사람과 돈을 투입해서 전 시간에 박경희 변호사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를 시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핵심 요소는 결국 경영자와 근로자가 함께 위험 요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통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그 수립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부분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무이행 조치를 기초로 해서 수급 용역 위탁 관련 의무이행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도급인이 스스로 수급인 등이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지는 하면 안 되고 적정 기준을 마련해서 위의 위험 요인을 찾아 나가서 개선하라. 그렇게 되면은 결국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보면은 역시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위험 요인을 찾아서 확인하고 사후 점검을 해야 되고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또 점검하라는 거고 특히 협력업체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관리 비용에 대한 기준까지 마련해서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또 점검하라는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매뉴얼이나 조치, 의무 이행 조치를 하기도 어떻게 보면 벅찬데 협력업체의 조치 능력이나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그리고 관리 비용 기준까지 만들어서 점검하라고 하는 부분은 좀 과한 면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협력업체나 하도업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그냥 도급 용역 위탁 시 이들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를 자율 점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그 의무이행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의무이행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라는 건데 그 핵심은 그 수급인 등에게 일단 적정한 계약, 적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행하라는 것이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몇 개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해서 이들에게 적정한 비용이나 기간이 보장되었는지 혹시 공사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거나 공법을 변경해서 수행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현장의 위험 요인이나 통제 방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등등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또 주요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 허가제 등을 통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율 점검하고 또 불이행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취하는 그 대처 방안으로 일정 조건을 통과한 업체만을 협력업체 풀에 집어넣어서 선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최근에 보도된 포스코 건설의 협력사 평가 척도인 협력사 ESG 평가 모델 활용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총 수십 개 평가 항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점수를 매기는데 특히 중대재해와 안전 시스템, 근로조건 준수나 이런 사회 부분에 대한 S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배점을 많이 높여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비중을 높이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고를 방지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것은 맞는데 협력업체와 그 안전 관련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고 계약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결국 협력업체에 대한 의무이행 조치의 핵심은 사업주와 협력업체가 적정 예산과 이행 능력을 부여하고 실행하며 하도급 계약을 적정하고 공정성 있게 체결하며 지속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을 확보 유지 이행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중대재해법상 의무이행 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근로자 파견법상 불법 파견 문제입니다. 도급인 등의 산재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 내지는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는 도급이나 보건관리 조직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이나 보건 사항을 점검하거나 산재 예방 조치 능력에 대한 기술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건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걸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인이 협력업체에 대한 보건이나 관리 비용 기준을 마련하거나 점검을 하면서 협력업체의 경영이라든지 인적 구성이라든지 직원 배치 등 구체적인 회사의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지정을 하거나 관여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불법 파견의 위험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상의 내용을 숙지하고 산업 안전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공동도급의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도급인 지위에서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협력업체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지 협력업체와 같이 일하는 대기업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지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들 간에 이제 공동수급 협정 약정을 체결할 텐데 그 협정서의 내용하고 또 공사의 실질이 어떠한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 그 실질이 원청과 하도업체 간의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인정될지 그 여부가 이 등의 기준으로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셋째로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 점검물 등을 통한 비용 상승 문제라든지 기존 충족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장기간 후보업체에 있는 협력업체를 정리하는 데서 오는 문제라든지 산재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공상 처리로 합의를 해서 끝나는 경우 등을 어떻게 증가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주의 의무 태만이라든지 실수로 재해가 빈번한 것이 현장의 이제 현실인데요. 이런 경우에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이건 원칙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겠지만은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수칙 위반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것으로 보는 그런 경우에 위험관리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나 그 이행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서 처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복 재발에 대한 철저한 대책 수립과 결함 해결을 위한 실행 근거를 명확히 해놔야 될 것입니다. 이상 제가 맡은 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